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우리 전문가분들 말씀 들으면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자일까요? 조롱일까요? 자, 어제 김민지 기자, 한국당 영상 발표된 거 있잖아요. 옳은소리 가족 발표 때 영상. 그거 지금 계속 좀 논란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한국당이요. 유튜브 옳은소리에 게재한 만화 영상인데요.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이 뭔가 많은 풍자들이 엮여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기에 따라서는 인격 모독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보다 이런 얘기 표현도 써 있는데요. 일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이어가시죠. 전하, 이것은 인사 넥타이로 이것만 매시면 최고의 신하들과 국정을 운영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대단하구나. 당장 매도록 하겠다. 안 그래도 멋진 조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 임금은 간신들의 말도 안 되는 선물에 속아 나라의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믿었단다. 이 정말 바보 같지? 바보다 바보. 어머, 임금님이 벌거벗으셨어. 세상에. 즉위하자마자 안보, 경제, 외교, 인사 다 망치더니 결국 스스로 옷을 벗었구만. 채, 이럴 수가. 내가 이렇게 바보 같았다니. 네, 조금 더 이렇게 보자면, 안 그래도 멋진 조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있네요. 와, 정말 재밌어요. 이것이 바로 끊이지 않는 재앙, 문재앙이란다. 또 있습니까? 예. 이런 하면. 드디어 내가 이 나라를 차지했군. 감축드리옵니다. 전하.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조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에 휩싸였는데 자유한국당은 풍자라는 것은 얼마든지 대통령도 풍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금 조롱한 겁니까? 한국당은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박 의원님은 어떻게 풍자입니까? 조롱입니까? 아니 근데 풍자는 이게 이제 촌철살인의 어떤 비유와 해악을 통해서 저걸 보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야 그게 풍자인데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의 저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진행된 애니메이션은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자족적인 것 같아요. 풍자라기보다도. 저걸 보는 국민들 중에는 무슨 제1야당이 저런 일까지 하느냐. 비판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에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서 의원들이 나가가지고 당시 현직 대통령을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조롱하는 이게 굉장히 큰 정치적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어쨌든 이 조국 장관 국면이라는 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정책으로 굉장히 호기예요. 예. 근데 호기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런 식의 말하자면 불필요한 그런 어떤 대응이 오히려 그 호기를 날리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자. 이번 이 조롱 논란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했을까요? 또 민주당은 이 황 대표 발언에 대해서 또 비난을 했는데요. 그 목소리가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정부가 듣기 좋은 소리만 듣지 말고 좀 쓴 소리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진위를 잘 보시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자 문책 이런 계획은 일단 없으신 거예요? 민주당에서 요청하는 건가요? 지금 동화 잘못 읽었다고 처벌하면 되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원래 그런 처벌을 전문으로 해왔던 분입니다. 공안검사로요. 미스터 공안검사 아니십니까? 풍자든 뭐든 조금이라도 사회 공공질서를 해친다고 판단하면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을 갖고 있던 미스터 공안검사가 바로 황교안 대표고요.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이 논란과 관련해서 처벌 얘기까지 했는데, 근데 저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처벌을 주장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께서는 일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귀태라고 발언한 분 아니었나요? 아무튼, 장 소장님. 여당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런 것들, 조롱, 풍자, 이런 것들은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예.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저 정도의 조롱과 풍자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건 되게 비극적인 일 같아요. 홍익표 대변인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코미디 같은 상황이다. 이라고 얘기했는데, 코미디 같은 상황은 북한에 가서 우리 젊은 축구 선수들이 거의 감금당하면서 다시피 하면서 정말 그 무서움 속에서 축구 경기를 한 것. 그런 것이 코미디 같은 상황이고요. 한 다른 대변인은 천인공노할 상황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천인공노할 상황은
정말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하고 카디즈를 침범하는 예. 이런 행위가 천인공노할 상황이지 아하. 그냥 여당이나 집권당 측은 자기네들은 옛날에 박근혜 정권 때 더 심하게 했잖아요. 예. 박근혜 대통령 나체 사진 국회에다가 전시하고 그거 보면서 같이 웃고 그랬던 분들이 그냥 이렇게 약간의 좀 수준 낮은 이런 풍자와 조롱에 대해서 무슨 처벌까지 얘기한다? 예. 이것이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입니다. 저 웬만한 이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영상 얘기하면서 이분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었는데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픽 좀 주세요. 조국 전 장관이 여기 또 등장을 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2010년 그러니까 9년 전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인의 경우 비판, 야유, 풍자의 대상이 되므로 포스터 이게 오세훈 서울시장 때 오세훈 시장 왜 나체로 뭐 이렇게 포스터가 좀 논란된 바 있거든요. 그 포스터는 민형사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각 언론의 망평 만화로 생각해 보시면 될 듯. 그러니까 이 풍자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해야 된다. 용인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 전 장관께서 또 말씀을 하셨더군요. 그러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 보면 참 부지런해요. 정말 무슨 사건이나 무슨 이슈가 생기면 찾아보면 다 이야기를 해놨으니 정말 돌아온 부메랑처럼 오는 건데 정말 저 조국 전 장관이 당시 이제 교수 시절에 썼겠죠. 저 내용 그대로 한다면 어제 이 한국당에서 이야기한 이 풍자성 이 완화에 대해서는 사실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할 말은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장 소장 말씀대로 저는 저게 풍자가 조금 수준이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뭐 다 발가벗겨가지고 팬티만 입고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내용 속으로는 상당히 은유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보, 경제, 인사라는 게 보이지 않는 투명인데 외투인데 대통령만 모르고 그냥 입고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정치적인 그 해악이 좀 있긴 한데 저렇게 그림을 그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 없이 내놓은 한국당도 좀 수준이 낮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걸 나서서 처진공로하고 무슨 처벌을 해야 되고 얘기하고. 이게 마치 무슨 대단한 국가의 무슨 모독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상 보면 풍자와 해악, 정치적 유머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한국당 입장에서 본다면 당신들은 안 그랬느냐? 박근혜 누드 패러디하고 뭐 그러지 않냐? 그거 이야기 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그랬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적 풍자나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서는 조금 더 격식 있고 품격 있고 그다음에 일관성 있어서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박 의원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그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정치가 그런 정도의 어쨌든 상대에 대한 그 여유와 포용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쥐 그림을 그렸다는 이유로 화가를 잡아가서 구속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비판은 하되 이걸 가지고 뭐 사법처리, 형사처벌 운운하는 건 적절치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김민지 기자가 순간포착 대회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 다뤘잖아요. 네. 오늘은 누가 연설했습니까? 오늘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나경원 차례였습니다. 원내대표? 오늘 시정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이분이 또 등장했습니다. 각종 문재인 정부의 뭐 어떤 정책들을 비판하면서 이분을 등장시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태로 10월 항쟁이 멈출 것이라는 기대는 이 정권의 착각일 뿐입니다. 10월 항쟁의 절규가 향한 곳은 바로 청와대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임명 강행은 거짓말 정권의 정수를 보였습니다. 조국 사태로 인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고 준비도 없이 부처와 상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정시 확대를 대통령이 꺼내 들었습니다.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는데 지금 들으신 바대로 조국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예, 뭐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하는 도중 뭐 휴대전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좀 다른 일을 하는 뭐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저렇게 자유한국당은 박수 쳐주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냥 본인 할 일을 합니다. 예. 근데 뭐 저 민주당 의원들이 왜 지난번에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재인 대통령 수석 대변인 그때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 막 항의하고. 근데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렇게 다른 행동을 했는데 막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뭐 항의하고 뭐 이런 건 없었답니다. 뭐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가 오늘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쫙 다 봤잖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 무슨 말이 또 눈길이 가든가요? 네, 대통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정치, 타협의 대통령이 좀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 목소리도 함께 들어보시죠. 국민은 완전히 속았습니다. 기만당한 국민의 실망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내 손가락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끝끝내 사과 한마디 안 하는 뻔뻔한 정권, 염치 없는 대통령입니다.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뻔뻔한 정권, 염치 없는 대통령,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습니다.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역설했는데요. 장 소장님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세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공감 있게 들었습니다. 뭐 속았다. 속았다. 저런 부분에 되게 공감이 많이 왔고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러한 얘기들을 장애 집회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그대로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산 것 같은데 예. 여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야당에서는 박수를 안 치고 반대로 야당 연설을 여당이 박수를 안 쳐요. 이런 것은 어차피 국회에서 내려온 하나의 불문율처럼 되어 있는데 예. 딱 한 번 그 여당의 원내대표가 연설했는데 야당에서 박수가 크게 나온 적이 있어요. 언제요?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의원이 증세 없는 복지가 없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배출한 당에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 상대당에서 박수가 나온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만큼 이제 저런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하여튼 상대당에게 뭐 이렇게 감명을 주거나 뭐 이해를 구하거나 그러기는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저는 야당으로서 할 말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가요. 어제 무언가를 사실상 선언을 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나 이거 할 거예요. 선언했거든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시죠?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의 이 정치적 소용돌이를 알고 보면 다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것이니 정치 그만두고 함께 낚시나 다니자고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유시민 애청자가 문자가 왔네요. 정치를 그만두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내 생각을 본 일이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정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으니까 변호사인데, 네. 근데 도저히 변호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장내로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정리하는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내년에 마지막으로 정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비슷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큰 정치 행사 있잖아요. 총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출마하겠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공식적으로 이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건데. 예. 물론 이제 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고 그다음에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굳이 또 내년 총선에 나오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본인 스스로 내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총선 출마해서 정치를 정리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3자 입장에서 보면 홍준표 전 대표가 다시 내년 총선에 한국당 후보로 출마를 한다면 그것이 과연 전체 한국당의 총선 전략이나 선거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홍 전 대표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고 또 호불호가 엇갈리기 때문에 전체 선거에 미칠 파장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디로 출마할지 그것도 관심사입니다. 관심이에요. 제가 만약에 홍 대표의 입장을
100분 이해해서 예.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인생을 정리한 차원에서 총선을 출마하고 한다면 예. 오히려 험지에 가서 자기 스스로를 희생하는 모습에 장렬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는 게 당에 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흘러나오는 이야기로는 그 대구 쪽 아니면 경남 어느 쪽에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배지 한 번 더 달라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그럴 수 있겠네요. 이 지금의 그 어떤 자기의 의지가 좀 평가전환될 수가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한국당이 뭐 조국 사태로 일정한 점수를 땄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총선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도권과 아니면 정말 이 여당과 이 박빙의 승부를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한 명이라도 더 열심히 싸우는 모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할지 좀 홍 전 대표의 혜택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소장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예. 홍 대표는 절대로 예. 험지에 출마하지 않겠답니다. 진짜요? 네, 험지 출마 안 하겠대요? 네, 허허. 이번에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네. 나가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